골라 윤석열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최재형, 안철수, 유승민, 정세균, 추미애, 원희룡, 박용진도 있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TV매일신문 야수입니다. 2년 동안 정치 영상 칼럼 야수의 이빨로 활약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버전업에서 시즌2 야설 시작합니다. 야수의 혀 아니고요, 야수의 말씀입니다.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대한민국은 건불 10년이 아니고 대불 5년입니다. 대권은 5년마다 이렇게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내년 3월 9일 이 나라는 또 다른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국민이 다시 신바람이 나야 국운이 상승합니다. 2002년 월드컵 영웅 히딩크 감독이 언뜻 내리를 스치기도 합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큰 장이 섰기 때문에 요모저모 잘 살펴야 됩니다. 야수도 기자생활 19년의 경험을 잘 살려서 대선 길잡이 역할을 한번 자처해봅니다. 다소 주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초장부터 옆줄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조선 4대 대왕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1만원권 화폐의 주인공 세종대왕이 있고요. 탕평책을 펼친 영조대왕, 그 손자인 정조대왕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조선의 법제를 정비한 성종대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현 대선 주자 중에서 조선의 4대 대왕 같은 위대한 성군의 후보들이 많다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선 아니 차악의 인물을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군계 일학의 후보도 없습니다. 다이내믹한 각종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한 발 떨어져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대선 로드맵은 벌써 닻을 띄웠습니다. 재집권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은 9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정권교체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11월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드디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딱 좋네요. 20대 대통령, 매력적이고 신나는 새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입니다. 여야 모두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오늘 야수가 언급할 대선 주자들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략 3% 내외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앞으로 큰 요동을 칠 겁니다. 또 여야의 대선 주자가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는 단계로 접어들 겁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냉정하게 한번 지켜봅시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부터 보겠습니다. 범털 현 정권에 맞서는 장군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 처가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군요. 이재명 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력 대단하죠. 이분을 보고 있으면 그저 사이다입니다. 하지만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김부선 스캔들 등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점잖은 신사, 젠틀맨, 국정 경험이 많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흐물흐물한 이미지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검증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대선에도 나왔었고요. 독불 장군과 막말 이미지에서 콩카콜라, 페이스북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말 프레임이 참 무섭긴 합니다. 맞는 말도 막말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세균, 정세균으로 가봅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이미지가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으나 본인 주도의 이슈 선점이 잘 안 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찰스 안철수 대표입니다. 중도의 합리성, 진화, 발전형 정치인으로 한 단계 거듭나고 있습니다. 범야권에서 본다면 중도 확장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리더십보다는 순진한 모범생 이미지로 답답한 면도 아직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대선 주자 유일의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개혁 보수와 경제 전문가 이미지로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TK에서는 아직 박근혜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 맞선 인물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감동 인생사 대쪽 이해창 전 총재를 떠올리기도 하죠. 원칙 등 클린한 이미지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희룡, 추미애, 박용진
김용진 등의 후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단 지지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원희룡 지사도 개혁 보수의 이미지에 중도 통합 정치인으로 언제든 부상할 수 있으며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친문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학 선배이기도 한 박용진 의원 역시 이준석 돌풍처럼 여당 내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일자 매일신문 창간호 여론조사에서는 TK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4.1%로 단연 1위,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지사가 17.5%, 대구가 지역구인 홍준표 의원은 6.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소 의외인 것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9%로 고향이 대구인 유승민 전 의원 3.3%, 추미애 전 장관 3.2%를 제치고 이낙연 전 총리의 5.4%에 이어서 전체 5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꼭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 그리고 대한민국이 의로운 길을 가는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라고 자부해 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70.7%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좀 살아본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84.1%가 부정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아직 지속되고 있죠. 사면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집권당은 아마도 정권 연장에 목을 메고 있는 듯합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이듯 여야의 사활을 건 전쟁은 이제 그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장이 선 만큼 누가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이 될 것인지 조마조마하면서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함께 관전해 봅시다. 이상 야수의 말 야설이었습니다.